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장모의 양평 아파트 개발 부담금 이야기입니다.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죠. 본인, 부인, 장모, 본부장 리스크 중에 장모 리스크로 분류되는 이 양평 아파트 개발, 여기에 온갖 특혜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공공이 민간의 이익을 너무 환수를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 양평의 아파트 개발은요, 공공이 1원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대장동과 비슷한 사례거든요. 땅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고, 이 아파트 개발에서 양평구는 1원도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누가 다 해먹었느냐?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자, 10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거기다가 온갖 특혜가 들어갔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개발 부담금도 10원도 안 냈더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개발 부담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땅의 용도를 변경하고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 대장동 사업이나 양평 아파트 개발 사업 같은 곳들, 이런 데에는 개발을 하고 나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민간이 전부 다 먹지 못하도록 개발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50%였습니다. 지금은 20%, 25% 정도 됩니다. IMF가 터지고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면제해주기도 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계속해서 개발 부담금을 낮췄습니다. 민간이 다 먹도록 풀어준 거죠. 지금도 25%, 20% 이렇게 개발 부담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방은 면제해주고 수도권은 더 받고 지역별로 개발 위치별로 다 다르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누더기가 돼버린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개발 부담금은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개발 부담금 현재 20%, 25%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양평 아파트 개발, 윤석열 장모의 이 아파트 개발 건은요, 개발 부담금을 10원도 내질 않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 개발됐었던 모든 지역들을 다 들여다봐도 개발 부담금을 10원도 안 낸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본부장 리스크 중에 장모 리스크인 이 양평 아파트 개발, 국토부와 양평군이 개발 부담금 빵원이라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1억 8천을 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죠? 개발 부담금 1억 8천 내라. 1억 8천으로 퉁치겠다는 건데 여기 전체 이익이요, 약 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발 부담금이 1억 8천? 야, 이러니까 토건 세력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남는 단위가 달라요. 자, 양평군 아파트 개발, 여기에는 어떤 특혜가 또 들어갔는지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이런 이야기 제일 쉽게 설명하는 곳,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최은순의 아파트 개발, 이 사건은요, 대장동 사건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원래 LH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서 이걸 반대해요. 그래서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윤석열 장모의 가족회사가 개발 제안서를 냅니다. 그 제안서 제출하고 한 달 뒤에 바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양평군에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아파트 개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로 일사천리로 바꿔주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만으로도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인물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그 냄새는 더욱더 고약해집니다. 이 당시 양평 군수는 김선교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캠프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윤석열은 뭐하고 있었느냐? 양평 아파트 개발할 당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여주지청은요, 양평을 관할하는 검찰의 지청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아구가 맞아 들어가네요. 자, 이것만으로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김선교 양평 군수는 LH가 공공개발하려는 걸 막아내고 윤석열 장모 회사가 아파트 개발을 하도록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 동안 아파트 공사를 하라 이렇게 인가를 해줘요. 이 인가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2012년부터 공사 시작해서 2014년 11월까지 2년 동안 공사를 마무리 지어라 라고 인가를 해줬는데 이 아파트 공사는 2016년 7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겨버린 거죠. 자, 보통은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인가 기간을 넘기기 마련이긴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인가 연장 허가를 받죠. 그런데 이곳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비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1년 8개월 동안 말이죠. 이렇게 되면 불법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평군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 준공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시한 연장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2014년 11월부터 2년간 소급 적용을 해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약간은 헷갈리시죠? 상황극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공개발을 막아낸 양평군수는 당시의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의 장모의 회사가 제안서를 들고 오자 빠르게 인가를 해줍니다. 인가 기간은 2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인가 기간이 다 돼 갔지만 인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도 되니까.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그런 서류 작업이 필요해. 그냥 하세요.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윤석열 장모의 이 개발사는 공사 마무리 한 달 앞두고 양평군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공사 다 끝나갑니다. 다음 달이면 끝나요. 그래요? 그러면 절차상 서류 작업은 해야지. 인가 시한 연장 고시를 하고 소급 적용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귀찮은 서류 작업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특혜입니다. 이런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에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들은 매우 까다로워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특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개발 부담금도 안 냈더라. 주변에 개발된 곳 다 뒤져봐도 개발 부담금을 빵원 10원도 안 낸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 이런 것까지 나온 겁니다. 자, 개발 부담금을 안 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공사를 해서 10원도 남긴 게 없어요.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장부를 들여다 봐야겠죠. 이거 장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개발 부담금을 왜 10원도 내지 않았느냐? 정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수익으로 800억 이상 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공사 장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본부장 리스크예요. 장모 리스크 중에 하나죠. 제가 봤을 때 장모 리스크 중에도 이 양평 아파트 개발은요, 귀여운 수준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양평 아파트 개발 의혹,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제 딱 감 잡으셨죠? 복잡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시사건건 홀스형,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